스포트 역전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특징주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있어요. 두 분은 과연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을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 라스트 스포트 방송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되게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대까지 앞자리 숫자를 바꾸면 2.8%, 코스닥이 2.6% 마이너스 구간으로 낙폭을 좀 줄여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한번 해결을 좀 해볼게요. 어제는 급등하면서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었고요. 오늘은 반대로 급락하면서 오전에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가 되는 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이틀 연속으로 사이드카 발동,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변동성이 정말 심하다. 일단 그렇게 체감되거든요. 그렇죠.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 주체가 좀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왔었던 물량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매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외국계나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은 계속해서 좀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의 위치를 봤을 때는 어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탈되게 된다면 네.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내일 새벽에 마감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수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내일 새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뭐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더 보고 포지션을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 최근 두 달간도 저희가 봤잖아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요. 네. 오늘만 본 건 아닌데 사실 어제 오늘이 역대급, 최근 들어서 역대급이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성웅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의 하락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부분에 좀 타이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봤을 때도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금지했을 때도 뭐 일주일, 2주일 가량의 이때 좀 지수가 뭐 많이 오르면은 이제 5% 이상, 네. 2주 동안. 근데 하루 만에 그 이상은 오른 걸 봤을 때도 어제는 좀 그 과도하게 올라서 어떻게 보면 쇼커퍼링 이 물량도 다 소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진되는 과정이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단기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어제 보면은 하나의 테마로 끝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공백이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좀 그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어떤 수급 공매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그 어제 랠리가 좀 이어지려고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지표가 와야 어떤 랠리 부분이 이어질 텐데 지금 딱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2차 전지 얘기도 하겠지만 네. 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한 이 매크로는 지금 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수급적인 좀 펀더멘탈로 해석이 안 되는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수급 공백이라는 단어가 두 분한테 동일하게 좀 나오고 있었어요. 수급이 비어있는 오늘 하락. 결국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요. 2차 전지가 최근 조정을 좀 길게 받았다 보니까 어제 2차 전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매도의 기회로 좀 탈출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매여 있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사고 있거든요. 사는 업종 봤더니 화학주를 좀 많이 사고 있었어요. 철강주도 사고 있었고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 개인의 매수 저희가 어떻게 좀 수급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2주, 3주 전부터 2차 전지가 만약에 포트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너무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쇼커버링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뭐 새벽에 테슬라가 독일 쪽에서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분석한 대로 가진 않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좀 업황 자체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하루 만에 돌아선 상황인데 일일천하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끝난다라는 것보다도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켜보자.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 앞선 단계라고 그 최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차에 대한 뷰는 이제 그 지난주 뭐 그 전도 그렇고 많이 올랐던 뭐 지금도 그렇고 떨어지는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가 좀 않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 쪽도 이제 3분기 때 어닝 쇼크를 좀 기록한 이후에 이 각국의 어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나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지연시키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수급적인 변동성에서 단기 트레이딩 대응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잠잠해졌을 때 그때 좀 그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인한 이후에 트레이딩을 결정하는 게 저는 제일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2차 전지 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2차 전지가 어제, 오늘 모두 주도주예요. 어제는 좋은 쪽으로, 오늘은 좀 부정적인 면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과연 두 분은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실까요? OX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매수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저가 매수의 기회 좀 살아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면 차량 구매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2차 전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까지 길게 본다면 뭐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좀 분석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지만 그 물량이 좀 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밀렸지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깨지지 않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정도 추가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아예 굉장히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단기 관점에서의 매수 괜찮겠다라는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이성웅 차장님은 매수 안 한다였거든요. 뭐 장단기 동일한 의견이신지 왜 2차 전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떨어진다라는 네. 것보다도 지금은 추가 매수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글로벌 이 전기차 기업들의 그런 상황,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우리나라 소재주들에 대한 또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소재뿐만 아니라 저 앞에 전방에 있는 배터리 셀, 뭐 기업들조차도 지금은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나 뭐 생산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미국 대선에 의한 트럼프 당선 가능성, 그리고 이 중국과의 그런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 원재료 조달에 대한 위험성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전기차 쪽의 하향 산업은 아닙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나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성이 좀 약간의 좀 시간이 좀 늦춰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또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이런 수급 이슈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매수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 내년 상반기 때까지 이 전방 기업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네. 이 매수 관점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2차 전지. 그쵸, 네. 업황의 회복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2차 전지 자체의 체크리스트가 좀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천천히 따져볼 필요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또 핫한 섹터죠. 다 하락하는데 화장품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OX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오의 의견으로 화장품주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화장품주 강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덩치가 컸었던 기업들보다는 인디 브랜드, 이제 OEM, ODM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향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들보다는 북미향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조금 감소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소비 여력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도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도 기대감 살아있는 화장품주, 그러면 좀 좁혀서 들어가 봐야겠죠. OEM이 있고 ODM이 있어요. 화장품주 안에서도 뭐 대형주, 중소형주 참 나뉘어지는 게 다양한데 저희가 투자한다면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 볼까요? 우선 지금은 섹터로 좀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 OEM, ODM, 어제도 이제 그 잉그로드랩이 뭐 실적을 좀 발표를 네. 했는데,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화장품 기업들 대상도 있겠지만은 외국의 화장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 수주나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그러니까 뭐 또 뭐 중위 단체 관계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한 좀 벗어나 있는 게 OEM, ODM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이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의 트렌드가 이제 가성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에 왔을 때도 그 전에 우리나라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이 구매가 좀 컸지만,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인디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품종 에 대한 소량 부분의 이 인디 브랜드를 많이 좀 중저가 부분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형 어떤 럭셔리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중소형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화장품 업종을 오래 들었냐면, 이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가장 리스크가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많았던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미 선반영됐던 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 업종은 좀 긍정적으로 바로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뭐 연말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두 분 모두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농을 준비해봤어요. 빈대 이 관련해서 참 공포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라도 저희가 들어가도 괜찮은 테마인 건지 경농에 대한 투자 의견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안 산다. X의 의견으로 경농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경농 그러면 아예 매수가 아닙니까? 테마에서 끝납니까? 테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빈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살충제가 기존 살충제에 대해서 이 빈대가 내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성분이 다른 살충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강세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되기에는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수혜보다는 테마성 종목으로 판단을 하시고 짧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진짜 맞는 말인 게 이 빈대라는 테마 자체가 그 뉴스에서도 참 많이 다뤄지는 게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꽤 좀 진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떴다라는 게 시장의 부진 속에 테마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들어볼까요? 이성우 차장님은 어떤 관점에서 X였습니까? 뭐 테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 테마적인 장세가 또 이제 어떤 이제 빈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빈대와 관련된 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면은 항상 말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붙이는 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주가가 지금 펀더멘탈적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되면서 너무 이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빈대 테마는 단기, 그러니까 테마에 그칠 거다라는 두 분의 통일된 의견. 자,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특징주를 봤는데 어떤 유망한 종목에 그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두 분이 생각하는 관심 섹터 먼저 열어볼게요. 이재규 본부장은 제약바이오 괜찮겠다. 이성웅 차장은 음식료를 선택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저는 휴젤이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보툴리늄 톡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품목 허가 승인을 지금 미국에다가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1분기 내로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품목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톡스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꽤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휴젤이라는 기업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차장의 음식료 섹터, 그 안에서 매력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주가가 좀 7월 말부터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 3.78%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롯데 웰푸드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 웰푸드처럼 올라가는 이유가 펀더멘탈을 기반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금 뭐 신고가라고 하면은 이 신고가라면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트렌드죠.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많고 이 수출액이나 이런 수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우리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웰푸드 지금 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펀트 역전주 시간 두 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